안녕하세요.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 김은수 앵커입니다.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팍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들과 함께 주식 투자에 유용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주요 시황이나 업종 분석 그리고 종목 분석이라든지 핫한 주식시장의 이슈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받아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의 안내와 같이 노란통 메신저를 실행하시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을 누른 다음 하단에 안내되어 있는 오늘 방송을 진행하시는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거나 만약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를 가져다가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입장하셔서 방송 보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교육 자료 그리고 시황 자료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다 편하게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일정 부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서는 팍스경제TV의 전체 증권 전문가님들 중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메인 간판 전문가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로지 수익률 상위 랭크자들만 이 굿모닝 성공투자의 아침에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해주실 우리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러 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진행을 맡게 된 정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월요일, 힘찬 월요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정진 대표의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기는 17일 금요일 촬영으로 지금 녹화 방송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제가 인사를 드린 지 벌써 이제 3주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장 상황이 굉장히 다이나믹 혹은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어저께였죠. 네, FOMC 우리나라 모두 혹은 글로벌 전 세계 모두 집중하고 있는 FOMC 회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연준 파월 의장 아니나 다를까 지금 금리 인상 테이퍼링 속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원래 실질적으로는 지난 9월에 테이퍼링 자체를 시작하되 11월 달부터 시작하고 한 달에 150억 달러, 채권은 100억 달러 규모로 축소를 한다고 밝혔었죠. 매달 해서 내년 6월까지 매달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11월 말 정도 돼서부터는 제롬 파월 의장이 이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단발적일 것 같지 않다. 좀 지속이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미국 재무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제닛 옐런 전
의장이었죠. 제닐 랜던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이 조금 우려스럽다. 너무 이게 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좀 지적을 하면 언급을 하면서 시장이 크게 좀 많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래서 12월 FOMC 때 오히려 매파적인 성향, 즉 테이퍼링을 조기에 종료하고 바로 다음 수순인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시장이 좀 굉장히 약세 시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 어저께 FOMC 회의 파월 의장이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네, 테이퍼링을 이제 3월까지만 해서 줄인다. 그만큼 한 달에 축소 금액을 키워서 150억 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 키워서 3월에 끝내고 내년부터 바로 금리 인상에 갈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었고요. 두 차례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점도표를 보면요, 매파적인 성향의 기준이 10명 정도 좀 올라가면서 내년에 1차례 혹은 2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요. 이게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네.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FOMC에서 정책이 좀 발표가 되고 방향이 잡히면 주식시장에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제에는 그러한 정책들이 점점적으로 좀 스며들면서 경제에는 한 6개월 혹은 1년 뒤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주식시장에는 바로 FOMC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경제에 선행한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곤 하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여파가 좀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했었는데요. 미국 시장 그렇게 좀 발표가 나오고 나서 낙폭이 굉장히 크게 확대됐었고 마이너스 좀 2%가 넘게끔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또 제롬 파월 의장이 그래도 이게 지금 고용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래도 좀 장기적이나 지속적인 거 우려보다는 아직까지도 단기적인 단기적인 물가 상승일 것이다 라고 또 다시 완화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완화적인 좀 스탠스를 발언을 하면서 다시 시장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오히려 상승 전환까지 하면서 가파른 V자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더군다나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서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특히나 경구용 치료제, 먹는 치료제 있죠. 경증이다 보니까 먹는 치료제 관련주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요일 이후부터 이제는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 한 명만 식당 갈 수 있고요. 대신 수도권, 비수도권 통틀어서 백신 접종자 4명만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오히려 방역이 예전보다 강화가 됐습니다. 식당 시간도 9시까지 제한을 걸었고요. 이렇게 좀 방역 강화가 정책이 걸리면서 우리나라 지수에서는 종목군들이 재택 근무 관련주, 그 다음에 비대면 교육 관련주, 그 다음에 뭐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반사 수혜가 될 수 있는 테마군이죠. 네, 이러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면서요. 비대면 교육 역시 마찬가지로 20% 넘게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노란톡 방에서 제가 장중에 실시간적으로 좀 잡아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바로 좀 메가 MD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메가 MD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달 말이죠. 11월 말부터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오미크론도 출현했었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좀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비대면 교육,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주들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면서 한 2주 전에 요 관련 종목을 제가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네, 공략을 해드렸는데 이 관련 종목이 제가 1차적으로 매집 1차적인 매수를 혹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금액이었고요. 한 5,000원 언저리 부근에서 1차적인 진입을 했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차익 매물도 좀 가파르게 나왔었거든요. 오미크론 출현 이후에 확진자가 계속 팍팍 늘어나니까 굉장히 좀 강한 하락세가 나왔어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크게 무너졌었죠. 또 FOMC도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시장의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이 낙폭을 보인 날 마지막 날 저점 찍고 반등할 때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 더 모아가야 된다. 예, 그래서 매수 평단을 낮춰놓고 비중을 더 늘려서 이러한 기회는 매수의 시장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노란톡 방에서 추가적인 진입 제시가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좀 그 이후에 강력하게 좀 반등세가 보이면서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났었고 비대면 교육 관련주들 혹은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수급적으로 많이 집중이 되면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한 10% 정도 수익이 뭐 5% 정도 수익권이었지만 이때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노릴만 하다 해서 오늘 5,700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매도 전략까지 좀 세워 드렸는데 이게 좀 굉장히 빠르게 거의 뭐 1차 1차에서 되었고요. 2차 정도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바로 요 부근에서 15에서 20% 정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제대로 공략을 해드렸고 매매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 계신 참여자분들 굉장히 많은 수익을 단기간에 거의 한 2주 사이에 단기간에 급등세를 이용해서 단기 파동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재택근무 관련주 원격 비대면 교육 관련주들의 강세 상승 파동을 제대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략주들 있죠.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공략주들 충분히 사전에 공략을 해드릴 수 있고요. 사전에 매집을 들어가서 이렇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급등이 나오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매매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만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50분밖에 할애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50분 동안에 많은 시장 상황과 혹은 많은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매매 전략을 직접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메신저에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지금 하단에 보이시면 이렇게 좀 QR 코드가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좀 갖다 대시고요. 스마트폰 갖다 대신 다음에 카메라 어플을 키시고 스마트폰을 보이시면요. 거기에 바로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노란톡 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해 드린 대로요. 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노란톡 방에 참여하고자 싶으시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쉽게는 지금 하단에 QR 코드가 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스마트폰 카메라 앱을 켜시고요.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노란톡 메신저에서 직접 정진 대표 주식 맛집 정진 대표 이렇게 좀 검색을 하시면요.
말구름 풍선이 있죠. 우측 상단에 말구름 표시에 주식 맛집 정진 대표를 검색을 하시면 제 사진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가운데처럼 이렇게 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거는 또한 마찬가지로 사칭을 하는 이러한 보이스피싱도 또 있으니까요. 좀 유의해 주시고요. 7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있는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보 제공을 하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많은 다양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메가MD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우고 그 매매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매수 매도 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주식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성공 투자의 아침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맛집 정진 대표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FOMC를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FOMC가 또 뭐야? 이런 건 자꾸 왜 뉴스에 나오고 우리 주식시장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또 할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굉장히 기초적인 경제부터 금융, 그 다음에 주식시장까지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FOMC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연방준비제도가 있습니다. Fed라고 하죠.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중앙은행이 딱 한국은행 한 곳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이 뭐냐? 당연히 돈을 찍어냅니다. 우리나라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찍어내듯이 중앙은행만 그 기능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돈을 찍어냈습니다. 찍어내면 국가의 채권, 즉 빚을 그 돈으로 사고, 기업의 채권, 기업의 그 돈을 사고, 이러면서 시장에 돈을 융통을 합니다. 돈을 풉니다. 그 돈이 풀리면 당연히 은행들한테 들어갈 것이고, 맞죠? 그리고 한국은행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금리를 내리고 금리를 올리는 이러한 금리 정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및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요, 굉장히 경제가 만약에 침체가 되어 있으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도 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화랑이라서 막 과열이 됐습니다. 그런 과열을 이렇게 좀 살짝 식혀주는 이러한 역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딱 한국은행 하나만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거죠. 미국에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51개 주가 있을 정도로 각각 주마다 법도 다르고 굉장히 독립적인 자치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독립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돈을 찍어내고 금리를 조절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이러한 중앙은행이, 지방 중앙은행들이요 12곳이나 있습니다. 무려 12곳이나 있는데 이 12곳들이 돌아가면서 요
지방 은행들의 모인 것이 바로 연방준비제도라고 페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 페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FOMC는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페드에서 금융 정책, 통화 정책, 이러한 정책들을 매월이 아니구나. 1년에 8번의 회의를 합니다. 네, 이러한 회의가 바로 FOMC 회의입니다. 페드의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되고요. 반대로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방은행 총재들, 지방 연방은행 총재들 4명이 위원을 맡고요. 7명을 페드의 이사진들이 맡으면서 총 12명이서 FOMC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통화를 양을 더 많이 늘려서 공급을 더 원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테이퍼링처럼 양적 완화를 축소할 것이냐, 찍어낸 돛을 다시 회수해서 테이퍼링을 할 것이냐, 혹은 금리를 낮출 것이냐, 금리를 높일 것이냐, 이러한 정책 회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미국을 보냐면요, 전 세계의 기축 통화가 달러입니다. 그건 아실 분 다 아실 거예요, 맞죠? 달러가 딱 기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거기서 달러를 찍어내니 거기서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그 달러가 전 세계에 퍼지겠죠. 우리나라 원화는 우리나라만께 통용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백날 찍어봤자 프랑스에서 일본에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돌고 도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우리나라 혹은 후진국 혹은 개발국, 동남아시아 등 이런 나라들은 달러를 어쨌든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은 전 세계에서 또 소비 시장이 가장 큽니다. 소비가 뭐예요? 물건을 사는 요 사람들이 가장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비 시장이 크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너나 할 것 없이 제품을 싸게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 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외화 수입이 생기는 것이고, 나라가 수입이 생기니까 경쟁력이 되는 거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니까요. 돈을 버는 거죠, 나라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가진 애를 쓰고 가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달러, 당연히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돈을 받겠죠. 그리고 물건은 달러를 받을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진짜 열불나게 제품을 만들고 생산해도 미국에서는 연준은행이 돈만 찍어내서 그걸 바꾸면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쉽게 돈 벌어요.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인류 국가고 전 세계 2위에서 10위까지의 국방력이 싸워도 미국한테 안 될 정도로 많은 돈으로 국방력을 또 유지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아무래도 다양한 정책들이 다양한 나라의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건 진짜 무시할 무지무지할 정도로 큽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98년도 IMF 외환위기라고 하죠. 외환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미국에서 94년도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금처럼 6개월에 하겠다,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3년, 4년에 걸쳐서 총 6, 7번 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금리 인상 합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무려 금리가 2배로 뛰었어요. 금리가 2배로, 기준금리가 2배 뛰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금리는 당연히 그 이상 올라가겠죠.
대출금리가 은행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 뭐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다 은행에서 돈 빌려 사업하는데 기업들 다 죽어나는 거죠. 대출값 내기라 바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다시 해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해고자들이 느니까 소비가 다시 줄어들게 되고 노동자가 그만큼 돈을 못 벌면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줄어들다 보면 다시 제품들은 다시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들도 매출이 줄어들고 이렇게 악순환에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좀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물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면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가 굉장히 폭등하게 되면 진짜 예, 장기적인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기 전에 네, 오히려 과열된 경기를 조금 식히는 역할이 금리 인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금리 인상이 당연히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 지금 제로금리였잖아요. 제로금리인데 만약에 1%대 금리까지 간다 하면 뭐 미국도 압박이에요. 미국 국채를 지금 엄청나게 찍어서 팔았거든요. 부채를 엄청 팔았어요. 예, 근데 그걸 다시 이자를 자기들도 높여서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뭐 다른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가 더 강세가 됩니다. 예, 달러가 굉장히 강세가 돼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주식 증시 신흥국 같은 나라에서는 주식 시장에서 달러가 급속도로 빠져나갑니다. 왜냐? 내가 삼성전자로 10% 수익 나도 달러로 마이너스 20% 수익 나기 때문에 이 환차익 때문에 차익이 된다. 환차손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자금이 이탈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주식시장에 바로 직격적으로 신호가 오고 타격이 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런 FOMC 얘기가 좀 이게 좀 점점 길어지면서 경제 얘기로 가고 있는데 재밌으시죠? 네, 뭐 여담으로 들어주셔도 되고 왜 FOMC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쉽게 이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뭐 IMF 터졌을 때 얘기하자면 외환위 겪어서 얘기하자면 그때 2배로 올렸어요 금리를. 예, 1년 만에 금리가 2배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접국가인 멕시코 바로 수출을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다가 수출 수입을 많이 할 텐데 멕시코가 바로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기도 IMF를 썼고요. 그 여파가 바로 또 아르헨티나까지 이어지면서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큰 경제 수렁에 빠졌었죠. 그게 또 동아시아까지 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그때 외환 위기, 외화 잔고, 달러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외화 잔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그걸 버티지 못해서 줄도산 일어나고 그걸 못 버텨서 결국 IMF 구제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빠르게 회복됐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동남아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역시 그때 당시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고 브라질, 러시아도 그때 큰 위기를 맞으면서 경기가 휘청했었습니다. 이러한 1년들의 경험이 있고 나니까 그 미국 연준에서도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가 지금 출렁거리니까 너무 여파가 커버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 국가 같은 경우에는 달러 보유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외환 보유고 무조건 쌓아야 된다. 현찰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달러 생기면 달러 그대로 보관하지는 않고요. 그 돈을 바로 장기 국채를 삽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를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0년물 국채가 동남아도 신흥국에서 계속 제끼니까 계속 오르는 거예요. 10년물 국채는
오히려 계속 가격은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계속 올라요. 희한하게.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은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장기 국채가 또 가격이 불티나게 팔리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미국만 배부르게 좋은 아주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1년 내 우리도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좀 얻었고 외환위기가 많이 그래서 보유고를 할 수 있었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데미지 역시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오히려 우리가 좀 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짜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FO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발표한 대로 앞으로 좀 테이퍼링이 되고 금리 인상이 다가오잖아요. 시장은 분명히 안 좋아질 겁니다.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는 국면에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하락하진 않아요. 시장이 좋은 종목들, 미래가 긍정적인 종목들, 테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 거기로 쏠립니다. 돈이. 그래서 거기가 강세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출하는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아무쪼록 여러모로 굉장히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테마별로 수급이 빠르게 돌 거고 섹터별로 수급이 빠르게 돈이 몰리고 빠지고 몰리고 빠지고 돌고 이렇게 될 건데 가만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손가락 빨면서 언제 와 계속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좀 소외감 들고 이게 10%일 땐 버틸만 합니다. 30%일 때도 버텨요. 여기 60% 넘어가면 죽을 맛입니다. 70% 되면 에라 모르겠다 안 본다 하면서 손절 쳐요. 그때부터도 반등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10%대 그런 결정을 내가 미리 손절했더라면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안 받았을 텐데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냈을 텐데 이러한 기회 비용까지 얻을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제가 매 주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의 시간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하기도 전에 길게 FOMC부터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요. 오늘의 주린이 교육 언제 매도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언제 매도해야 되냐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당연히 오르면 매도해야 되냐 2배 더 갈 것 같은데 매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게 다시 10% 수익으로 내려왔어요. 나는 2배를 받기 때문에 못 팔아. 그게 마이너스 10% 됩니다. 초조해집니다. 마이너스 30% 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다 본전 옵니다. 냅다 팔아버립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매도는 언제 해야 되냐? 주식시장은 심리 게임이에요. 누구랑 심리냐? 너와 나의 심리 게임이냐? 이게 아니고 이건 수십만 명이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 수십만 명의 사람의 심리가 대중적인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요 매수자가 너도 나도 돈 싸들고 와서 대출 받아서 계속 주식을 삽니다. 매수자가 몰려요. 그러니까 시장이 악재가 나와도 주가는 계속 타고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급격한 상승세가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횡보시장, 즉 오락내락 하면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흐르는 이러한 횡보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좀 비슷해요. 어느 날은 매수자가 많고 어느 날은 매도자가 많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을 보인다. 주로 박스권 형성. 우리나라가 거의 10년간 2010년부터 거의 2019년까지 10년 가까이 박스권을 보였죠. 어마어마한 10년 박스권 보였습니다. 그렇게 거의 박스권 형성한다. 방향성이 따로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하락시장에는 어떠한 심리가 작용하냐? 매도자가 몰려요. 야, 이게 주식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나 지금 안 팔면 나 큰일 날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팔자. 왜 갑자기 이렇게 빠져? 몰라 다 팔아. 이렇게 쫙 사람 심리가요. 이렇게 매도자가 몰리가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급락하죠. 급락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입니다. 거기다가 막 로스컷을 걸거나 손절가를 걸어둔 사람도 다 체결되고 매도 체결되고 반대 매매도 쫙
당하면서 이렇게 시장 심리가 바로 급격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러한 주식시장의 심리 게임이다를 잘 이해하시고 있으시면요, 오히려 떨어지는 거에 공포를 갖기보다는 매수 기회다 라고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가파른 상승시장에는 더 이상 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제 현금화 시켜놓고 떨어질 날만을 기다리자, 이렇게 좀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의 투자자 누구죠 아시죠?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이름 날리신 분들이 있죠. 존리 대표님도 있으시고 또 이채원 대표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뭐 슈퍼 개미 주식 농부라고 하시는 박영옥 전업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시고요. 요 최고의 투자자들이 이름도 날리고 돈도 뭐 수백억, 수천억을 버신 분들이 워렌 버핏이 조원, 수백조 원이죠.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인데 왜 주식은 진짜 우리나라 인구도 한 3천만 명, 2천만 명이 하는데 꼴랑 전 세계에는 이렇게 이름 날리기가 어렵냐? 당연히 최고의 투자자들은 투자 방법, 투자 기법이 정해져 있어요. 워렌 버핏, 이채원 대표, 존리 대표, 박용호 투자자 다 가치 투자자입니다. 가치 투자자가 뭐예요? 10년, 20년, 30년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굳이 떨어진다고 팔지 않고 오른다고 팔지 않고 그냥 10년, 20년, 30년 가는 겁니다. 이 회사의 가치를 보고 미래적인 가치를 보고 지금부터 사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10배 수익률도 정말 거짓말처럼 나올 수 있고요. 20배 수익률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치 투자자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단타 혹은 짧게 수익 먹고 5% 수익 먹고 나오고 10% 수익 먹고 나오고 20% 수익 먹으면 대박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먹을 때는 10% 20%만 먹고 손실일 때는 50% 100, 70% 손실을 보고 이러니까 돈을 딸 수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진정 주식으로 돈 벌려면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이런 분들이 주로 방송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아무래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짧게나마 매매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상승 파동만 그리는 구조로서 매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설정, 수익률 설정, 급격한 상승 시에 저는 단기적인 상승이 딱 나왔을 때 그때 매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매도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 미리 오르기 전에 세우는 겁니다.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세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주로 보조지표를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보조지표고 일상적인 통상적인 보조지표들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있고요. 매물제 차트가 있고요. 저항선과 지지선 제가 그려놓고 요때 매수해서 요때 팔아야지 라고 미리미리 정해놓고 그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익난 종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차트죠. 누구나가 보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여기 선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선이 보이실 텐데 이렇게 자두색 선 있죠. 여기 자두색 선 지금 그래프에 일봉에 가려서 자두선이 안 보이긴 한데 여기 자두선이 있습니다. 이게 5일선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종가, 내일 종가, 모레 종가, 3일 뒤 종가, 4일 종가, 5일 종가 이렇게 종가들의 평균치를 나타내서 이 선이 생성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인 그동안 주가가 움직여온 길을 역사를 좀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5일이면 뭐예요? 일주일 선이죠. 일주일이에요. 5거래일이니까 딱 일주일입니다. 20일은 뭐예요? 1개월입니다. 1개월이에요. 20일은 20일 거래일 1개월이에요. 60일 거래일은요.
3개월이죠. 3개월이면 1분기예요. 1분기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0일 6개월입니다. 6개월이면 반년이죠. 그리고 240일 선 1년치입니다. 1년치. 이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 요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5일 동안 5일 동안 심리선이다 보시면 되고요. 20일선은 20일 동안 심리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60일은 60일 동안의 심리선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드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이동평균 선으로 사람들의 심리나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매물대 차트를 좀 많이 봅니다. 매물대 차트를 보면요, 여기에 그렇게 가장 매매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요 가격대 82,500원, 삼성전자 82,500원은 많이 가격대에 매수 매도를 많이 했구나. 여기 8만원대는 더 많이 했구나. 이렇게 좀 매물대를 파악을 합니다. 이 매물대들이 쭉 저항선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가고 싶어도 갑자기 여기에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면 가다가 꺾이죠. 가다가 꺾이고. 네, 이게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차트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기술적 분석 중에 저항과 지지를 제가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파란 줄 보시면 두꺼운 줄 보시죠. 이거 지지선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지선. 이렇게 좀 1년짜리의 움직임을 봤을 때 11만원 카카오를 예를 든 겁니다. 카카오가 11만원이면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지지선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9만원까지 내려오면 충분히 더 많이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선으로 제가 설정해 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저항선은 또 어떻게 잡냐, 과거에 이렇게 좀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삼성전자 기준으로 82,000원대에 주가가 많이 등락을 보면서 횡보세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좀 횡보를 길게 한 곳은요, 그만큼 매물들이 좀 쌓여 있다, 심리적인 선이다,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가장 활발하게 싸우는 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걸려있는 선이 좀 1년치의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78,000원 가운데 선을 보시면 한 3, 4개월의 동안에 저항대들이 좀 존재한다. 3, 4개월 동안에 매물들이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좀 저항선이다 라고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는 지지선이다 라고 설정을 해서 주로 매수 전략을 세울 때 지지선을 공략하고, 매도 전략을 세울 때는 저는 이렇게 저항선 부근에다가 설정을 해서요, 매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매수매도 저희가 이제 지지선 보시고 차트로 보조지표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괄적인 방식으로 하시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따르는 게 좋고요. 저는 저와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손실률로 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 라인으로 좀 설정을 하고, 지지 라인이 좀 이탈됐다 그러면 손절을 하고요. 오히려 시장에서 재료가 끝났다 이러면 손절하고, 현재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는가, 지금 뭐 진단기 들어가 있니, 아니면 원격 진료로 돈이 몰려 있니, 이런 걸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보다 좀 확률 높은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확률 높은 본인만의 매매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고요. 오늘 이렇게 좀 줄이니 너무 쉬운 얘기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고 쉬운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은 꼭 이거 하나하나
원스텝 원스텝 밟아가면서 오히려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린이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 여러분, 시장 상황에 맞춰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방에 바로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해 주셔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에는 끝난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점, 너무 이렇게 좀 광고하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바로 방송 이후에는 노란톡방 문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는 점 알려드리고요. 하단에 QR코드 있으시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끝내면 아쉽죠. 정진 대표가 관심 있게 보는 다음 주 급등할 종목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 점유율 1위인 업체가 어디예요? 바로 LG화학, 즉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금 공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점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렇게 소개되진 않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다음 주에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장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겠죠.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상장 전에 주가의 폭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종목이게요? 네,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담이고요.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 종목이 궁금하시다 하시면 노란톡 메신저에서 제가 장중에 설명드리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해 주셔서 많은 정보, 다양한 매매 전략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짧지만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해드리면서 알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성공 투자의 아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맛집의 정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